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집은 자녀가 스스로 잘 자라나고 어떤 집은 자녀가 끝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부모가 손을 놓는 용기를 가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녀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평생 자녀를 돌보느라 지쳐갑니다. 어릴 때는 속 깊고 착했던 아이가 왜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걱정만 안겨줄까요? 왜 잘 되라고 한 조언이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올까요? 부모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은 걸까요? 부모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방황하며 갈팡질팡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집, 그 부모들이 지킨 단 하나의 원칙, 바로 손을 놓는 용기입니다. 물러서기, 내가 손을 놓으면 자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을수록 자녀는 더 흔들리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대신해 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날아오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끌어주는 것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는 물러서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헬리콥터 부모일까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먹었어. 라고 하루에 3번 이상 묻는다. 출근했니? 라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확인한다.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걱정부터 앞선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야지. 이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의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간섭하고 해결해주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부모를 뜻합니다. 마치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서 계속 감시하며 조종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니 자녀는 혼자 살아갈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끝없이 의존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부모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야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되물어 보세요.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이 과연 자녀에게도 정답일까요? 결정은 내가 해,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지나친 관심보다 적절한 거리두기. 밥 먹었어. 대신 시간 날 때 연락 줘. 과도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녀는 세상과 맞설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자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믿고 기다릴 차례입니다. 부모가 물러날 때 비로소 자녀는 성장합니다. 물러서기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데 물러서기는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녀의 삶에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9살 민지는 학교 숙제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요? 민지의 어머니는 즉시 답을 알려주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니?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기억나? 민지는 잠시 생각한 후 스스로 풀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바로 해결해 주기보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물러서기의 첫 단계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도울 수 있는데도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게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기쁨이 훨씬 커졌습니다. 물러서기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그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아?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은 선택일지라도 그것이 자녀의 선택이라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개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 준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공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대를 강력히 추천했지만 준호는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너를 응원할 거야. 그 말에 준호는 더 깊이 고민한 끝에 음악과 공학을 접목한 음향공학을 선택했습니다. 물러서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실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실패를 통해 자녀는 회복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작은 초등학생 소영이는 미술 대회에 참가했지만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속상해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소영이를 다그치지 않고 감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위로 대신 지금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었죠. 소영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서 스스로 다음에는 더 연습해서 도전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물러서기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부모가 바로 달려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제시카 라하이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부모가 적절히 물러섰을 때 비로소 자랄 수 있습니다. 물러서기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개입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자녀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물러서기는 불안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 다치지 마라는 말보다 내가 할 수 있어,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야 라는 말이 자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물러서기의 기술을 익히면 부모와 자녀 모두 더 행복해집니다. 자녀는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우고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과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희생은 나를 버리고 자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이 말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될 뿐이다. 45세 주부 민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자신의 취미, 친구 관계, 심지어 남편과의 시간까지 모두 포기한 채 오직 자녀에게만 집중했죠. 내 인생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야.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독립적이 되어갔고 엄마의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에 민영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삶이 너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찾은 민영 씨에게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영 씨는 오래전 관심 있었던 도예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주 2회 그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만든 그릇이 정말 예뻐요. 저도 한번 배워볼까요? 민영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자 아이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행복해지니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면 자녀도 생각합니다.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가 먼저 꿈을 가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40대 아버지 성준 씨는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레슨을 시작했고 이제는 가족 앞에서 짧은 연주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의 10대 아들은 아빠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부모가 먼저 목표를 가지세요.
하루 30분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이런 사소한 목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유치원생 엄마인 지연 씨는 매일 아이가 낮잠 자는 1시간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에 집중합니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지연 씨는 더 여유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부모가 먼저 삶을 즐기세요. 사회와 연결되세요. 동네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너무 가족에게만 매달리지 마세요. 부모도 나만의 세상을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빛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찾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더욱 힘을 갖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삶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녀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찾습니다. 이제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35세 회사원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부모님은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차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 가구는 이렇게 배치해야지. 어머니가 이 음식은 이렇게 해야 맛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민수 씨와 아내는 자신들의 공간이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용기를 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게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또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게 되었고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봐 라고 답해 주세요. 60대 어머니 영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직장 문제로 상담을 해왔을 때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주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녀도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퇴 후 여행 동호회에 가입한 박씨 부부는 매달 새로운 장소를 탐방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합니다. 부모님이 즐겁게 지내시니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늘 걱정했거든요. 반면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며 붙잡으면 자녀도 불안해서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40대 중반의 정 씨는 부모님이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걱정하시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과한 걱정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될 거라는 암시를 받는 것 같아요.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챙기면
자녀는 끝까지 어립니다. 30대 후반의 수진 씨는 아직도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해 주십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만 받아 쓰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알아서 저축해 주십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 관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요. 부모가 앞에서 모든 걸 막아주면 자녀는 세상과 싸울 줄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현우 씨는 업무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갈등과 압박에 대처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3개월 만에 퇴사했고 다시 부모님의 보호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부모가 손을 놓을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자녀가 혼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부모는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과제는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녀의 길이 부모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진정한 길이라면 부모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집에 방문하지 않기, 개인적인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기, 자녀의 파트너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50대 아버지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의견을 묻지 않는데 조언하지 않는 거였어요. 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한 발 물러서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만이 자신만의 발자국을 남긴다. 이제 부모는 자녀가 자신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무심코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학 가야지. 이런 회사 들어가야지. 이런 배우자 만나야지. 결혼했으면 애는 낳아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숨이 막히고 마치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수록 자녀는 반발합니다. 강요받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가고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는 날 믿지 않아. 난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민호는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넌 의사가 딱이야. 주변에 칭찬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가 원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음악이 더 소중했고 노래를 할 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음악은 취미로 해도 되잖아. 넌 의사가 돼야 해.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민호. 그렇게 6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한 날,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의대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엄마, 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할래. 그 길로 그는 가수가 되기 위해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의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살았던 6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고등학생 수연이는 미술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대학 진학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 거냐? 경영학과 가라. 결국 수연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수연이는 우울했습니다.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자신이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학년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한 번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딸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연이는 미술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와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훨씬 편해집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선택을 맡기세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의무로 느끼는 순간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교사 지민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눕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집안에 판사 하나 있어야지.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어요. 결국 교대에 진학했는데 아버지가 한동안 말도 안 걸으셨어요. 그 후 지민 씨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 물어보시고 교육 방법에 관심을 가지세요. 심지어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다행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진 않았나요? 자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부모는 조용히 응원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나의 연장이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막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신만의 일막을 시작하는 주인공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대 위에서 자녀의 손을 끌고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객석에서 자녀의 공연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대 뒤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주연은 언제나 자녀여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학비, 전세, 결혼 자금까지 지원받은 아이는 더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결국 자녀는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 졸업했으니 사업 자금 좀 도와줘. 결혼하는데 돈 없으면 창피하잖아. 이사 가는데 부모님이 좀 보태주시면 안 돼.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점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대줄수록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이 끝나는 순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32세 준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그렇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도 안 돼 망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준혁 씨가 사업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좀 더 지원해 줬으면 됐을 텐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의 무게를 부모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반면 같은 또래의 민규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도 창업을 꿈꿨지만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직장에 취업해 3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축과 소규모 대출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민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했고 어려울 때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실패해도 내 책임이니까 더 열심히 했죠. 지금 부모 세대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5,060대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적 짐을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55세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전세금 마련해 주느라 제 노후 준비는 거의 못했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불안하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제 도움 없이도 잘 살겠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녀가 울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원한다고 해도 경제적 지원을 멈춰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누군가에게 종속된다.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줄을 끊으세요. 자녀가 넘어질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무한한 안전망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진짜 성공하는 길은 부모의 돈이 아니라 스스로 벌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45세 김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부 대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업에 소홀하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에게는 다르게 접근했죠. 등록금의 절반은 내가 대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라. 그랬더니 둘째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제는 첫째도 스스로 일을 찾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대신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교육비나 초기 자립을 위한 지원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몫이야 라는 말을 명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쉽게 도와주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자녀는 비로소 돈의 가치와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끊겼을 때 처음에는 자녀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정한 독립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민우 씨는 결혼 10년 차 가장입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를 바꾸려던 순간 그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 차 사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의견을 들어야죠. 이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부모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정해줬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불, 옷, 학원,
전공할 대학까지 모든 걸 부모가 결정해 줬다면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정해준 선택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 선택이 맞을까? 결혼을 해도 독립이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고민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도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쩌지?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모가 개입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안 해. 부모를 거스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35세 주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새 집을 구할 때마다 부모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동산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결정을 못하고 결국 부모님을 모셔와 부모님이 선택한 집으로 결정했죠. 하지만 실제 생활해 보니 교통이 불편하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희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골라주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남편은 답답했습니다. 우리 삶인데 왜 계속 부모님 의견에 따르는 거야? 부모가 물러나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42세 정 씨는 최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께 의존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죠. 하지만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치매 증상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잘 결정할 수 있다는 걸요. 이제는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져요.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성장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 부모가 너무 깊이 끼어들면 자녀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세요.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모든 결정에 관여했어요. 학원부터 친구 관계까지요.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으로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아이가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건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부모의 결정에 의존하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의 승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그것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게 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옷 선택하기, 방 정리 방법 정하기, 용돈 사용 계획 세우기 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의 범위를 넓혀가며 부모는 점점 조언자의 역할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나요?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새 아이는 훌쩍 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예전처럼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부모님, 부디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 키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부모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준 부모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소설가 현진 씨는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반대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해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3년은 수입이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만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행복하니? 라고 물으셨고 제가 네라고 대답하면 그럼 계속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러선다는 건 방치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러선다는 것은 자녀를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에 때로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붙잡으면 자녀는 끝까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두 걸음 더 성장합니다. 30대 직장인 지훈 씨는 최근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제게 많은 선택을 맡기셔서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들 부모님은 다 정해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결정을 제게 맡기실까 원망했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운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요. 지금 제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부모님이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손을 잠시 펴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장 먼저 믿어주세요.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더 강해집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녀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깊이 닿습니다. 가까이서 붙잡는 것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때로는 더 강한 힘이 됩니다. 50대 후반의 이 씨 부부는 최근 자녀들의 독립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더라고요. 이제는 저희의 삶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그런 저희를 보며 아이들도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손을 놓는 용기는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결정이 자녀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끕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선택에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도 조금씩 시작해 주세요.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손을 놓는 용기를 가질 때 부모와 자녀 모두는 각자의 날개를 펴고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